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경험한 일이다. 당시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그 지역은 이제는 개발로 인해 꽤 현대화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이 많았다. 어느 날 밤 나는 학교 과제로 인해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있었고 집에 돌아갔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피곤함에 찌든 몸으로 집에 도착해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와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 친구들은 아무도 이 시간에 나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 창문을 통해 현관문 쪽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저 장난이거나 지나가는 이웃이 실수로 문을 두드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한 기운이 방 안을 감돌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던 중 벽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쓱싹쓱싹 마치 아주 긴 손톱으로 벽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무언가가 다가오는 기분이었다. 나는 불편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외면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침내는 내 방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불을 켰지만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다시 침대에 누우려던 순간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 놀자. 섬뜩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계속되는 소리와 함께 나는 한순간에 붙잡혀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침대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어제와 똑같이 평화로웠지만 나는 여전히 밤의 기묘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다. 잘못 본 것이었다고 혹은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으나 벽에는 정말로 긴 손톱 자국 같은 긁힌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그 원룸에서 밤을 보내기가 두려워졌다. 결국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종종 인터넷에서 유사한 경험담을 접할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마치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문득 그 지역에 있던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게 된다. 그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폐가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아무도 그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혹시 그 존재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한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저 이야기에 불과할지라도 그날 밤의 공포는 나에게 매우 실제했다. 여러분도 혹시 밤에 낯선 소리가 들리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 누군가 당신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긴 이야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며 순전히 재미를 위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이곳에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떠도는 공포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12층에 위치한 어떤 특정 집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는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상한 경험을 한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주인공인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취방을 찾던 중 저렴한 가격에 끌려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는 공포 이야기에 대해 처음에는 무심코 흘려들었지만 점점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갔다. 이사 후 며칠이 지나고 민수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왠지 모를 오싹한 기운에 잠에서 깼다. 그는 방 안에 흐르는 차가운 공기에 소름이 돋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열려있던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닫으려 다가가던 민수는 깜짝 놀라 물러서고 말았다. 창 밖에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 형상 같은 그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곧바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려는 순간 창문이 스스로 열리며 거센 바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민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점점 형태를 잡아갔다. 그림자는 백발의 노파로 변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싶은 듯했다. 며칠 후 민수는 아파트에 관리인에게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관리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말했다. 아마 그건 예전에 이곳에 살던 노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치매로 고생하셨는데 항상 12층 복도를 서성거리곤 했죠. 마지막까지 무언가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민수는 호기심에 그 노파의 유족을 찾아보기로 했다. 어렵게 얻어낸 연락처로 그녀의 딸과 만났다. 딸은 민수를 만나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는 차분히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그렇게 하지 못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그곳을 떠나 시골로 가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찡했다. 그는 노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창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을 감쌌다. 하지만 이번엔 오히려 민수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창밖에 다시 나타난 노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편히 쉬세요. 당신의 소원은 전해졌습니다.
이후 민수가 떠난 그 아파트에선 더 이상 노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집을 피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공포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민수와 노파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아 다른 이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다. 끝으로 이 공포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 속에서만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실에는 안전과 평온만이 가득하기를.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지호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마을은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어지곤 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마을 곳곳을 휘젓고 있었다. 지호는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골목길에 들어서자 지호는 뒤에서 사근사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오래된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지호는 그냥 피곤해서 환청을 듣나 보다 하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몇 걸음 더 걷는데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저 한낱 환영일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속 깊이 섬뜩함을 느낀 지호는 걸음을 빨리 했고 곧이어 거의 뛰다시피 집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그럴수록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 지호는 문득 그 발소리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호의 눈끝에 무언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가 지나쳐온 골목 입구에 어떤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짙게 드리운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호를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숨을 삼키며 다시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지호는 그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았다.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남게 된 지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실패할 뻔한 심장의 고동을 가라앉혔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지호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깨고 말았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것이다. 그리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귀에는 터질 듯이 크게 들렸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지는 않고 조심스럽게 문 너머를 엿보려고 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휘몰라쳤다. 누구지? 경찰을 불러야 하나? 그냥 무시해야 하나? 계속되는 두드림 소리에 지호는 결국 현관문의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드리는 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지만 결국 이것도 환청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지호는 평소처럼 일어나 학교로 갈 준비를 했다.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현관에 놓여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쪽지였다. 쪽지에는 단 한 줄, 다시 만나자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지호의 등골은 오싹해졌고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 이후로 지호는 이상한 기분을 지우지 못했다. 언제나 누군가가 자기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에 문이 다시 두드려질까봐 두려움 속에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장난이길 바랐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가을날 대학생인 민재는 학교 과제를 위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쯤 도서관이 곧 문을 닫는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민재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섰다. 평소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오늘은 자전거가 고장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기숙사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얇은 바람막이 재킷에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다. 버스 정류장에는 민재 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버스가 오지 않자 민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오렌지색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다. 민재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내부는 무척이나 조용했다. 앞쪽에 기사님이 앉아 계신 것만 볼 수 있었고 승객은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 민재는 창가 쪽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재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았다. 분명 평소에 타던 경로인데 창밖의 풍경이 낯설었다. 아직까지는 그다지 불안하지 않았다. 종종 버스가 우회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민재는 묘한 공포감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다. 버스의 경로는 완전히 낯설었고 핸드폰으로 확인해보니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이어폰을 빼고 앞쪽을 바라보니 기사님의 얼굴이 백미러에 희미하게 비쳤는데 아무리 보아도 눈, 코, 입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마치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무언가 같았다. 민재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평소보다 큰 용기를 내서 일어나 기사님에게 다가갔다. 기사님, 이 버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러나 기사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속도를 높이는 버스에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문과 두려움이 뒤섞여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다. 민재는 급히 자리에 돌아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앞쪽 좌석 뒷면에 왠지 낯선 낙서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이 버스에서 내리려면 사라진 다리를 지나야 한다 라는 문장이었다. 그리고 낙서 바로 아래에는 누군가의 날카롭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한층 더 불안해졌다. 버스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길을 달렸고 드디어 어느 오솔길을 지나자 냄새가 고약한 늪지가 나타났다. 민재는 이곳이 사라진 다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두려움에 떨며 좌석 손잡이를 꽉 잡고 버스가 다리를 건너기를 기다렸다. 이상하게도 다리를 건너는 동안 버스 내부는 너무나도 고요했다. 마치 정적 속에서 시간마저 멈춘 느낌이었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는 갑자기 멈춰섰다. 민재는 불이 나게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바닥에 발을 디디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조금씩 진정되는 듯했다. 버스는 다시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주위를 살피니 이미 익숙한 기숙사 근처였다. 민재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재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었다. 핸드폰 신호가 다시 잡히자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사라진 다리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는 그날 밤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밤늦게 혼자 버스를 타는 일은 가급적 피하게 되었다. 그 버스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지만 민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았다.